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르노 삼성의 중형 세단 SM5인데요. 현재는 2001년식 520V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무려 28만 6천 킬로 이상을 달린 모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승을 하러 오면서 주행을 해봤지만 정말 이 탄탄한 내구, 당시 그 삼성차만의 그런 자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모델은 2001년식으로서 르노가 삼성차를 인수한 이후에 판매된 모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면 삼성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죠. 그리고 현재는 3세대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실 SM5 노바가 SM5 시리즈의 최신작이죠. 초기 모델이 길고 넓으면서 다소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현 세대 모델은 한층 세련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바 모델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릴이 변경됐는데요. QM3를 시작해서 다양한 차종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SM5를 마지막으로 르노 삼성은 전 라인업에 동일한 디자인을 갖게 됐습니다. 범퍼 하단의 안개등 위치는 LED 주간 조인 등으로 대체됐습니다. 측면의 경우 TC 전용 휠이 적용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특징은 없고요. 이외에 외관 색상은 노르딕 블루라는 컬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 모델과 비교하면 실내는 상당히 세련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존 TC는 화이트 컬러의 패널이 적용됐지만 이번엔 우드 그레인으로 변경됐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됐고요. SM7에 적용됐던 스마트 미러링 시스템도 기본 사양으로 적용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연결시켜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내부에 저장된 영상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시트의 경우 전 트림에 조수석 높이 조절 장치가 추가됐습니다. 옵션으로 앞좌석 통풍 시트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18인치 휠과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적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각경보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만 바이제논 램프와 함께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뒷좌석은 동일합니다. 그럼 구형 모델과 함께 비교를 해볼까요? 두 차종 모두 헤드룸과 레그룸에서 큰 아쉬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창기 모델이 상당히 컸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트렁크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수치적으로 차이는 보이지만 실제 적재 용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M5 노바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가격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TC의 경우는 6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테스트 모델의 경우 파노라마 선루프, 바이제논 헤드램프와 사각경보 시스템, 18인치 휠과 앞좌석 통풍 시트가 추가돼서 총 3,063만원의 가격을 갖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SM5 노바 TC 버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가 달려나가는 느낌, 출력이나 토크가 충분한 만큼 어떤 가속감에 대해서는 부족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1세대 모델 때는 2.0L 엔진이 중심을 잃었었고, 아래로는 1.8,
고급 사양이 되는 V6 2.0 또한 2.5L V6 모델이 이렇게 판매가 되었었는데, 반면 현재는 1.6 터보, 중심이 되는 2.0 가솔린 또한 1.5 디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변속기 역시도 자동 4단이었는데 현재는 CVT 또한 듀얼 클러치로 변경이 되어서 정말 뭐 세월의 이 흐름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현재 이 TC 버전의 엔진 출력,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24.5kgm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과거 계측했었던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구동 수출률 부분에서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마력과 토크를 활용해서 가속력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의 스토레전을 걸어서 가속을 시켰을 때, 이때는 뭐 8초대 중반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의 성능이라고 한다면 중형차로서는 뭐 충분한 정도의 여유로운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스트한 그 계측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를 해보면 2.5L 엔진을 갖고 있는 차와 유사한 정도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차량의 거동이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력 대비 컴포트한 성향이 조금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바디롤이 들어왔을 때 버텨내는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단 이제 파워트레인의 어떤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준다면 조금 더 단단한 그런 서스펜션 또한 ESP를 좀 해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르노 삼성 모델들의 경우는 안전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인지 ESP를 끌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개입 시기만이라도 조금 늦춰주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주면 소비자 취향에 맞는 그런 주행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밖에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차량의 거동이라든지 큰 아쉬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동 능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1세대 모델의 결과 한번 보실까요? 51m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 경차도 이보다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데 그래도 차량의 마일리지가 무려 28만 킬로를 넘어섰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성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당시로서는 무난한 정도였지만 현 세대 기준으로 볼 때는 살짝 부족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는데 큰 부족함이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여기서 현재 SM5 TC의 제동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40m대 초반이라면 현세대 모델로서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이렇게 와인딩 로드를 달리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불만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SP가 조금 적극적으로 자꾸 늘어지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잠시 그 1세대 모델 520V로도 와인딩 로드를 잠시 달려봤는데요. 이때도 의외로 버텨내는 능력이 좋았습니다. 사실 14년 그리고 28만 킬로, 사실 이제 29만에 가까운데 이 정도의 마일리지를 갖고도 이만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 정말 르노 삼성 측, 뭐 정확히는 삼성차 시절이니까 삼성차 엔지니어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물론 닛산의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었지만 말이죠. 르노 삼성 SM5 사실 노바로 변경이 되면서 일단 뭐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나 그릴 정도의 변화, 또한 편의 장비의 채용인데 현재 2015년 3월에 바라보는 노바, 그래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해주는 어떤 그 운전에 대한 감각, 이 부분에서는 다른 모델들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형 세단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수준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소비자들께 추천드리는 데는 아쉬움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뭐 아쉬운 점을 꼽자라면 역시나 이 편의 장비 쪽에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인지 SM7에서도 지적했었던 스마트 미러링, 이와 같은 부가적인 쓸데없는 기능들은 좀 제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뭐 그 밖에는 나무랄 부분이 없는데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주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로 비춰서 바라본다면 아무래도 조금 작은 느낌이 있는데 사이즈를 키워준다면 시인성도 좋아지고 만족도 역시 올라가게 되겠죠. 이를 제외하고 TC 노바에 대한 그런 불만은 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비 역시도 좋은 수준을 보여주었는데요. 과거에도 사실 이 TC 버전으로 테스트를 했던 적이 많은데 시속 100에서 11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리터당 14.5 정도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리터당 15km를 살짝 넘어서는 정도니까 그래도 2.5L 배기량급의 성능을 가진 모델로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거기에 자동차 세금 절감 효과는 부가적인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내 주행을 했을 때 정말 막히는 구간, 평속 15km 미만 정도의 구간에서는 1리터로 7.5km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아쉽죠. 하지만 어떤 그 속도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시속 20에서 25 정도를 전후하는 환경에서는 그래도 리터당 9.7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타협할 만한 그런 연비를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연비 쪽에 조금 더 포커싱 하시고 싶은 분들의 경우라면 역시나 SM5 디젤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적어도 TC보다 모든 조건에서 리터당 한 4에서 5km 정도를 더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만난 르노 삼성 SM5 사실 뭐 TC의 성능이라든지 종합적인 밸런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지만 더욱이 감동한 것은 역시 1세대 모델의 품질과 내구였습니다. 14년 동안 무려 28만 킬로 이상, 뭐 사실 29만 킬로 정도가 지금 가까워진 정도인데 이 정도의 거리 또한 마일리지를 갖고도 충분한 내구를 보여주었다는 점 더욱이 누유 하나 없습니다. 당시 경쟁차 모델의 경우 뭐 저도 해당사 모델을 이제 타본 적이 있었는데 10만 킬로가 넘어가면서 오일을 아주 쭉쭉 먹어댔었죠. 그래서 한 1000킬로마다 1리터씩 오일을 뭐 보충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현재 모델에서는 누유의 흔적조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변속기의 쇼크가 약간 늘었지만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타협할 만한 수준이 되고요. 변속기 변경하기 전에 코란도 C보다는 월등히 적은 정도의 쇼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고품질의 차를 만들었던 이런 경력을 가지고 르노 삼성이 정말 멋있는 차들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쓸데없는 옵션에 조금 신경을 덜 쓰고 말이죠. 오늘은 다운사이징 엔진을 얹은
르노 삼성의 중형 세단 SM5 노바 PC를 만나봤습니다.